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0.45% 하락이 나왔고 동시호가쯤에 조금은 돌려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후장에 조금은 돌려 세우면서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달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었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자동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죠.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빨간불의 흐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2차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다면 오늘은 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기관의 연기금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6거래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의 외국인 물량이 나왔고 그래도 기관의 6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격적으로 6월이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나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들어왔던 물량만큼의 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쉬어갔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은 기관만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루트로닉, WCP,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을 각각 매수했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루트로닉, LNF, 하이브 이 순서대로 각각 매수했고,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기업 공개 매수 이슈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자진 상패까지 그 절차를 밟는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반등이 있었지만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다우지수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반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 현재로서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전날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시가는 1% 이상으로 상승 출발했었다면 종가는 조금 밀려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를 보면 현재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정말 흐름이 무서울 정도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0.4%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3%. 그래도 3200포인트에서 더 이상 밀리진 않는 것 같고요. 밀리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일정 부분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구간을 지켜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돼요. 혹시나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저점을 되려 깨고 내려가면서 더 주가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면서 추이를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셨듯이 오늘은 크게 밀리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모처럼 1% 이상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대형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굳이 업종을 한 가지 뽑아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 그나마 2차전지 관련주가 선방을 하고 있고, 제가 분류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늘은 2차전지가 선방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안에서도 여기 포트에는 제가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주 있죠. 그쪽이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양 EMP라든지,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현재 8%죠. 그리고 S트래픽, 물론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고 현재 8%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 있죠. 이쪽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테슬라가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 상승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지난달 25일이었었죠. 그때 미국의 포드에서 테슬라의 충전 시설을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GM에서도 테슬라의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선점하고 있고, 그게 최근에 포드라든지 GM, 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통해서 큰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배경에는 테슬라의 충전 사업, 이 부분이 한몫을 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조금은 국내 시장으로 빗들어서 본다면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동안은 소방법 때문에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부 기준을 조금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때문에 주유소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충전사업 관련주들, 이쪽이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는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 안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도 있을 것이고, 소재 쪽, 양극재, 음극재도 있겠죠. 그리고 동박이라든지 지금처럼 폐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충전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법이 조금은 손질이 되었고, 또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충전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다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AI 관련주이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이것도 2차전지죠. 그리고 세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리고 마녀공장은 조금 빠지고 있고, 인상가, 이거는 소금 관련주죠. 또 백광산업, 이것도 전구체,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상위 종목 내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하나의 업종 안에서 다양한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조금은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배터리 충전 사업 관련주들, 이쪽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조금은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내년에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작년 영업이익의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상되는 세액 공제액이 7,640억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에는 무려 3배 이상의 세액 공제가 될 것이고, 2조 4,100억, 이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조 2,137억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받는 세액 공제액이 작년의 영업이익보다도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2025년에서 26년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 내 투자 기업들이고 캐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상당히 많죠. 국내 양극재 기업들도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캐파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고, 또 그에 따라 보조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 투자 기업들 중에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캐파를 계속 확대하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충분히 주가가 더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머릿속에 베이스로 한번 깔아보시고요.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FMC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시장이 조용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번 주 말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